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안녕. 오늘은 ASMR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켰어요. 제가 저번 영상을 올리고 많이들 걱정해주시고 댓글에 너무 따뜻한 말들을 많이 적어주셔서 일을 할 힘도 좀 생기고 뭔가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스타 부물에다가 어떤 컨텐츠가 보고 싶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진짜 재밌게 전부터 찍고 싶었던 컨텐츠가 뭘까, 마음에 부담 없이 쉽게 찍을 수 있는 영상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분이 ASMR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제가 ASMR을 막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해서 뭔가 탭핑을 하고 브러싱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부터 목소리가 ASMR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이런저런 썰 풀고 수다 떠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썰이라 할 것도 별로 없긴 해요. 제가 뭐 얘기가 이미 유튜브에서 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썰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제가 그 왜 소주 먹으면서 수다 떠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회랑 소주를 준비했습니다. 회는 방어랑 광어가 섞여 있는 걸 시켰고요. 이 마이크가 ASMR용 마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팟캐스트용 마이크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 잡히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근데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로 원래 목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 섞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주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술 냄새. 저번에 ASMR 했을 때 ASMR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밤에 엄마 아빠 몰래 회 시켜가지고 소주랑 먹고 싶어서 회 시켰는데 오빠가 큰 소리 내서 막 있었잖아요. 그때 지느러미 먹는 걸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엔가와 지느러미입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이렇게 속삭여서 얘기를 하면 ASMR에 최적화된 목소리예요 라는 거에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잘 안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소주. 이거는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교 후배가 집들이 선물로 사준 예쁜 소주잔이에요. 짠! 오늘 약간 아무 말 대잔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예전에 한번 라이브인지 영상인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에는 라이브가 맞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는 따로 안 남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뭘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을 쥐어짜내서 할 말이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제가 옛날에 일본 남자분 번호 라인을 딴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내가 라이브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제가 일본에서 되게 친하게 지내는 완전 갸루 언니가 있었어요. 저랑 집이 가깝고 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제1교포 한국인인데 이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저랑 술 먹는 스타일도 진짜 비슷하고 술을 잘 드세요. 그리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같이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날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소주를 먹었던 것 같아. 소주를 먹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취한 거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연애를 해야 된다.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하려면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언니도 막 그래 네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연애를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차를 타고 집에 갔던 것 같아. 막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라인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와 있었냐면 오나마에 난테 요문 데스까? 이렇게 와 있었어요. 이름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라고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라인 아이디가 영어로 예진이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야?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생각을 하다가 그 술 많이 취했을 때 일본에서 난파를 많이 하니까 이상한 애가 계속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술김에 그냥 라인을 알려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막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해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블랙아웃이 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섬찟하면서 기억이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뭐지? 뭐지? 싶은 순간이 몇 번 반복되고 기억이 살짝 돌아온 거야. 그러고서 나는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나는 또라이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막차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하철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 어떤 남자분이 저랑 마주보는 위치에 끝자리에 앉아 계셨고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기럭지가 좋은 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리가 엄청 길고 키가 커 보였던 분이었는데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술도 취해 있겠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지. 그 언니랑 했던 대화들이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움직일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분 옆자리로 갔어. 그분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어. 근데 이제 보통 일본에서는 난파를 할 때 같이 술이나 한잔 하러 갈래요? 약간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난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좀 다르잖아요. 애인의 유무를 먼저 묻고 없으면 번호를 여쭤봐도 되냐 뭐 이런 식이니까 나도 그 생각이 아직 있었나 봐. 그래서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취한 와중에.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보기는 창피하니까 핸드폰 메모장을 켜가지고 스미마셍 혹시 카노조 이마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 옆자리 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면 그 대답을 말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고개로도 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시더니 이에 이마세 이렇게 해가지고 답장을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라인 오시에테 모라떼 이데스까 이렇게 다시 쳐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라인을 알려주신 거지. 그러고서 나는 이제 내릴 때가 돼가지고 저 여기서 내린다고 하고서 내렸어요. 그래서 뭔가 언니랑 그렇게 뭔가 해내야 된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곱씹으면서 나는 뭔가를 해냈다. 장하다. 막 이런 식으로 뿌듯해 하면서 집에 갔었던 것 같아. 그러고서 그걸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참 한 4, 5년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 그 남자분한테 죄송스럽고 내가 너무 미친년 같아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은 서로 교환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연락이 오셨겠죠. 제 이름을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보내셨던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다른 난파한 일본인 남잔 줄 알고 그냥 씹어버린 거지. 읽고. 근데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가 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줘가지고 내가 친히 먼저 연락까지 했는데 읽고 씹으니까 얼마나 어이없었겠어. 술 냄새도 진짜 많이 났을 거야.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본 남자 번호를 땄던 게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 관련 썰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풀어봤어요. 또 무슨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속삭인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고 아주 속삭이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지 말해주세요. 댓글로. 또 뭐가 있을까? 저 일본에서 도 알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작년 초? 영상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바를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한 알바 말고도 다른 알바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코로나랑 딱 겹쳐가지고 포에버 21이 망하고 해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마크 제이콥스에서 일을 했었고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 3, 4개월 일했는데 직장을 잃었어요 제가. 그 중간 사이사이에 제 파견 회사를 통해서 일을 알아봤던 거여가지고 많이는 아니고 한 2군데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처음으로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 아무래도 제가 아파레루 쪽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4월, 5월 일했으니까 수영복을 많이 팔 거 아니야. 다들 우미에 가야 되니까. 그 수영복 파는 데에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그 수영복 파는 데 면접을 볼 때부터 면접관이 되게 까다로웠어. 네가 아파레루에서 일을 한 건 알지만 수영복이랑 옷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어서 네가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잘할 수 있냐. 이런데 뭐 어떡해. 나는 지금 당장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가 없어 죽겠으니까 일이라도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할 수 있다. 완전 잘할 수 있다. 말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하루인가 일주일인가 먼저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수영복 가게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비쌌어요. 2, 30만 원대 수영복이었던 것 같아. 루크아에 있었던 것 같고 자세히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갔어. 근데 이제 그 바로 전 직장이 제가 그때 알바썰 풀면서 갸루 옷가게, 백화점, 유니클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화점은 정말
끝판왕? 이라시마세 건니치와 약간 이런 느낌의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예쁜 수영복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갸루 언니들이 되게 많아요. 좀 무서운 언니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직원들이 하는 멘트 같은 거를 보면서 배워야 되잖아. 어쨌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내가 백화점에서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너무 공손하게 하면 손님들이 더 불편해할 것 같은 느낌? 막 수다 떨면서 가슴을 문해라고 하고 조금 저속한 말로 오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치치라 그랬어. 찌찌 찌찌. 얘기할 때 이 수영복은 찌찌가 커 보인다. 삼중으로 이렇게 올려줘서 가슴이 이따만해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힘들었어. 스몰 토크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손님이랑 친해져야지. 어쨌든 30만 원짜리 수영복을 팔아야 되니까 이 손님을 기분 좋게 해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입고 나왔을 때 장난 아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섹시하다. 이런 어쩌면 조금 저급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써가면서 그 응대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적응이 되게 안 됐어. 힘들었어. 나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도 했고. 근데 거기 보면 팻말에 조그맣게 써있어요. 그 바다 개장 날짜 막 이런 것까지 써있어요. 올해는 바다 어디로 가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누구랑 가세요?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남자친구랑 가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이게 너무 끝장날 것 같다.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응대를 했었던 것 같아. 일주일 본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잘렸고요. 못하겠더라고. 아이고,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 그 일하는 시간이 또 진짜 안 가고 나랑 결이 안 맞는다. 그런 알바도 했었고요. 또 뭐 있었지? 테레비도 팔아봤어요. TV도 팔아봤습니다. 아마가사키 역까지 가가지고 가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진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일이 너무 없는데 그때는 제가 막 유튜브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벌이가 전혀 아니었어가지고 일을 무조건 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을 어떻게든 구해야 돼서 진짜 안 가고 싶었거든요. 약간 일본의 하이마트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너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쨌든 TV를 팔았어야 됐어. TV를 판다기보다 그냥 TV 옆에 서가지고 뭐라고 소개하고 막 이랬었어야 됐어. 근데 그 TV를 팔기 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이 너무 사짜 느낌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LG 이렇게 돌아가는 TV 뭐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의 구형 버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TV가 엄청 크고 엄청 두껍고 엄청 무거워요. 근데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근데 그 TV의 그 셀링 포인트가 가로에서 세로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운동 기구를 연동을 하거나 그러면 화면을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이 있고 막 약간 그런 거였어요. 혁신적일 수도 있긴 했는데 내가 그 당시 들어서 생각은 이걸 누가 사 도대체 이 돈 주고 누가 사냐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지. 손님들 오면 이제 조금 관심 가지면 신기하죠? 이러면서 TV 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대도 못 팔았어요. 한 대도 단 한 대도 주말에만 가서 일했는데 이렇게 파견 회사로 일을 가면 시급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있었죠. 이바나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이바나 뭐 어쩌고였어 아무튼 저 그때 개고생했어 일본에 있을 때. 그 코로나 시기에 진짜 일 안 구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그 TV도 팔아봤었고 근데 그것도 한 2달? 정도 하고 그만뒀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하고 있는 느낌?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필요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자리였어가지고 일을 하기가 너무 싫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타카시마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난카이 남바 역 있는 거기 타카시마야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진짜 이상한 브랜드에서 알바를 했었어. 거기 이름이 하이드로겐 해골 마크 있는 브랜드였어요. 되게 비싸. 되게 비싼데 되게 구려. 근데 거기서 일을 했었지. 그래도 TV랑 수영복 파는 것보다는 옷을 파는 게 나으니까 가서 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 점장이 개또라이였어요. 진짜로. 이제 어쨌든 교대 근무를 하는데 타카시마야 같은 백화점은 이것저것 룰이 많아요. 카드도 외워야 될 게 많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스템인데 점장이 5, 60대 남자분이셨는데 장발이었고 키가 되게 크시고 엄청 마르신 분이었어요. 근데 성격이 개 이상하고 근데 이거를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느낄 정도로 진짜 별로
좀 또라이 같은 사람이었어. 화장실을 가요. 이제 쉬는 시간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꼭 그 쉬는 시간 플러스 화장실을 꼭 가는데 화장실만 갔다 하면 15, 20분 있다가 오는 거야. 진짜 점장인 건 알겠는데 뭔 농땡이를 저렇게 티나게 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약간 하이드로겐 브랜드 특성상인지 모르겠는데 해골 무늬가 그 로고라 그랬잖아요.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요. 검은 돈 만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온단 말이야. 어떤 아저씨가 오셨는데 그분은 되게 친절하셨어. 친절하시긴 했는데 그냥 이제 내가 한국인이고 보통 그렇게 VIP 같은 분들은 직원분들이 담당을 해서 이분 언제 몇 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담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오실 경우에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들은 너 나 몰라? 약간 이런 스탠스로 저한테 말을 거하시는데 너무 죄송하다. 뭐 만약에 다나카상이라 그래. 같이랑 다나카상이 지금 휴게에 나가셔가지고 저밖에 없는데 몇 시쯤에 돌아오신다. 그때 다시 오시겠냐? 아니면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막 그래. 진짜 야쿠자 같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한국인이니? 저 한국인이에요. 그랬더니 응대를 하는 와중에 휴게 나갔던 직원분이 오셨어. 너무 반갑게 인사를 막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진짜로 야쿠자 쪽이고 그 어린 여자를 되게 좋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일본에 있을 때 나이가 26 막 이랬으니까 일본 나이로 24, 5 이랬으니까 그분은 5, 60대고 용돈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 직원분도 내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아셔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눈치를 살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근데 괜찮습니다. 막 이러고 그랬지. 그렇게 약간 좀 검은 돈 만지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타카시마야에서 블랙리스트로 자리가 잡힌 남자분이 있어요. 진상 그 잡채 진짜 다른 가게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우리 점장이랑 좀 친한 거야. 우리 점장이 접대를 막 싸바싸바를 잘했나 봐. 그래서 우리 가게만 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전화를 하고 내가 갈 테니까 준비를 해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뜬다고 하자마자 플로어 매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상 이래. 근데 그분은 꼭 결제하는 뭐가 있대. 그 카드는 절대 안 써요. 무슨 상품권 같은 거랑 현금만 계속 쓰시는데 플로어 매니저가 나한테 와가지고 일한 지 얼마 안 되신 거 맞냐고. 그래서 저 일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무조건 그냥 점장님한테 맡겨라. 점장님한테 다 시켜라. 괜찮으니까 결제 같은 거 점장님한테 무조건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결제 시스템이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익숙해지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일한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어. 근데 그 손님이 오신 거야. 한 4, 500 정도 사셨던 것 같아. 결제를 하는데 기계 뭐 누르고 스캔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많은 목록을 사셨으니까 찍는 것도 일이잖아요. 점장님이 그렇게 찍어주시면 내가 이제 옷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드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장이 갑자기 나한테 네가 계산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손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플러 매니저님이 내가 점장이랑 얘기를 해놨으니까 계산은 무조건 점장한테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알고 있어서 점장이 그 얘기를 들은 것도 알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결제를 시키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실수를 한 거지. 내가 해본 적 없는 결제 방식이었으니까. 실수를 하자마자 그 블랙리스트가 완전 돌변을 해가지고 진짜 지랄 연병을 떠는 거예요. 그 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나 거의 울었지. 플로어 매니저를 불러와라. 높은 사람 불러와라. 난리 쳤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플로어 매니저가 왔어. 플로어 매니저가 나를 되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내가 결제는 점장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점장님이 저한테 결제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점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다. 점장님이 결제 직접 하시라고 얘기했다. 너 온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네가 했냐고 난리가 난 거야. 나 안 하고 싶었는데 점장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지. 어떡해. 근데 그랬더니 점장이 갑자기 내가 언제 너한테 결제를 시켰냐면서 나를 잡기 시작한 거야. 물론 그게 제일 쉬웠겠죠.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여자의 계산 실수가 그 손님한테 받아들이기 제일 좋은 그거였겠지. 그래서 좀 너무 죄송하다고 거의 무릎 꿇을 뻔했지. 그 사람이 하도 개지랄을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귀국할 때 돼가지고 귀국 한 달 전부터 놀고 싶어서 그만두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왔죠. 그런 데 있으면 거기서 주는 옷 입고 이래야 되거든요. 나도 해골 그려진 옷 입고 이랬어. 근데 저 이제 귀국하고서 3년 시간 진짜 빠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 좀 있으면 30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ASMR처럼 느껴지시나요? 그걸 잘 모르겠네. 그냥 앉아서 슬픈 사람 된 거 아니냐고. ASMR 하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해온 썰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얘기 뭐 할 거 있나? 연애 썰 얘기가 많은데 연애 썰은 다음에 혹시 ASMR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한 번 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썰 제조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좀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얼마 안 된 얘기들이어가지고 지금 풀긴 좀 그렇고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들이랑 수다 떠는 시간 너무 좋았었으니까 제가 무리하는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할 일이 생겨서 좀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크크크 안녕.